네, 반갑습니다. 평균장입니다. 시장의 조정 공포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의 조정과 똑같이 알트들은 마이너스 30%가량 빠졌으며,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비트가 빠졌으니까 알트들도 많이 빠진 거다. 고가에 있으니 어느 정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들을 떠드는 건 저 역시도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진부한 소리 말고 지금의 조정은 어떠한 이유로서 나온 것이며 앞으로 조정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조정이 끝나는 순간부터 나올 수 있는 잡코인 메타를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인물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그리고 파월과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의 연설이 오늘 새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파월과 옐런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로 비트코인의 하락을 불러왔었다라는 게 되겠죠. 이걸 보고 코인 고인물들은 17, 18년도에 박상기의 난을 항상 언급하면서 그 꼴이 날 수 있다, 주의하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그러한 떡락이 나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정부의 대표격인 의장인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당연한 거고, 그러한 것이 예상이 되니까 사전에 매도세가 좀 강력해서 오늘의 조정이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제한 물량이 약 1만 비트가량 풀린 것도 여기에 추가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고, 또 제 채널을 보시면서 잡코인 매매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눌림목에서 사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이러한 눌림목 매수는 스윙 타점에 가까운 형태면서 활용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어 반대로 매매를 하실 때 단기간에 진행되는 단타 매매의 경우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타이밍이 몇 있습니다. 그게 비트코인이 조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도미넌스 또한 빠지게 되는 장이 되겠죠. 이건 알트로 향하기보다 이 도미넌스가 테더 쪽으로 향하게 되는 장인데, 이런 장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어느 정도 빈도수를 줄여야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줄여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현재가로 아무 코인이나 매수하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럼 진짜 뼈저리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러실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대부분 코인이 저가예요. 그래서 저가에 달달함이 꼬시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좀 잘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런 24일에 제롬 파월의 연준이 있는 와중에 그 다음 날인 25일에 우리나라가 뭐가 있죠? 25일에 특근법 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작용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를 두고 24일 저녁에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그때부터 가격에 영향을 크게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 하루라도 조금은 몸을 사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굳이 시험대에 오르는 행위는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이틀간은 조금 장에 대해서 매매 빈도수나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여기 기사에서는 가상자산과 현금의 교환 행위, 그러니까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행위가 되겠죠. 이런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가 되겠는데, 이런 거래소들은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 말은 신규 회원 유치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달 선에서 잡거래소 영업에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 유저는 있지만 신규 유저가 줄어드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래대금도 낮아지고, 거래대금이 낮아지면 잡코인들의 경우에는 죽을 쓰겠죠. 이건 업비트, 빗썸 같은 4대 거래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 적혀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준비하지 못한 거래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4일과 25일은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하락장 이후에 공시로 인한 상승이 나올 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NFT, DID, 카카오 코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잡코인 뉴스를 정리하는 이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코인들이 현재 장세를 잘 알아서 이번 상반기에 사업 준비를 하면서 가격 상승을 노려보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잡코인에 대해서 공시발 상승이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잡코인들은 공시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인 펌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4월 초에 진행될 이슈가, 그러니까 4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이슈가 위에 적혀 있는 대로 코로나 접종 증명, 사업자 선정 임박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인 KISA,
이 기사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는 DID 코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업체로는 아래에 적혀 있는 대로 SK텔레콤부터 라온, 아이콘, 코인플러그, 그리고 야놀자, 람다, SK, 민간 컨소시엄까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코인플러그 주도의 DID 연합체라고 나오는 게 메타디움이 되겠고, 이 야놀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밀크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메디블록이 있고요. 이 메디블록은 여러분들이 공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사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5일 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꽤나 가능성이 있는 상태지만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누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상승 확률이 갈라지게 되니까 이걸 잘 생각해보라고 전해드리겠고, 이 과거의 19년도에는 글로스퍼, 코인플러그 등 이러한 업체들로 전문 기업을 포함해서 이 사업 선정을 진행했다라고 알렸었고, 이 글로스퍼도 코인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대표자분께서 좀 운명하셨더라고요. 이 글로스퍼의 코인도 있는데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다른 기업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DID를 말씀드렸으니까 NFT를 말씀 안 드리면 섭섭하시겠죠. 이 NFT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NFT와 DID, 이 NFT류에 속하는 코인들의 대표격이 엔진코인과 세타코인이죠. 뭐 칠리즈도 있고요. 그래서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화 코인 중에서 상승량이 큰 코인들은 이 NFT 이슈로 상승한 코인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그 상승분이 꺼지기 전이고, 물론 조정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세가 좀 안정화되면은 앞으로 추가 소식들에 대해서 이 NFT의 2차 파동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그래프는 우선 파란색은 17년도 말 18년도 초겠죠. 이 17년도 18년도 초에 진행됐었던 ICO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는 구글 검색량을 나타낸 차트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이 검정색 선, 이 검정색 선이 갑자기 올라오죠. 이 고점을 찍으러 가고 있는 이 검정색 선은 NFT 검색량입니다. 이 아예 검색량이 없는 수준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걸 보시면 한 차례 조정이 오더라도 또는 횡보를 하더라도 또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게 이 NFT가 이번 주가 지나고 천천히 준비하셔도 좋은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들 잘 살펴보시면 지금 공시 나온 종목들 말고 원화코인 중에 NFT가 추가로 진행될 코인들이 몇 개 보이실 겁니다. 아직 공시가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시황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진행된 비트코인 조정은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선 보이실 거예요. 이게 무슨 지지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건 일봉의 지지도 아니고 뭐 주봉의 지지, 월봉의 지지도 아닙니다. 제가 전고점을 뚫린 시점에서 더 이상 남은 지지는 이 하단에 나오는 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위에 윗꼬리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윗꼬리 지지로 저는 설정을 했고요. 이걸 설정을 할 때 제가 한 생각은 이 저항 구간으로 존재했던 이 저항 구간이 뚫리게 된 순간 다음부터는 지지로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조정은 완벽하게 1차 부분까지 진행을 했고, 일봉으로서 양봉으로 말아 올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봉이 진행되니까 상승세의 전환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대로 된 조정이 진행된다면 이 꼬리로서 이 구간이 채워지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큰 조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드릴 때 이 빨간색이 1차 지지고 이 검정색 선이 2차 지지 구간이다. 그래서 1차 지지와 2차 지지의 매수를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1차 구간에서 지지가 끝나게 된다면 대량의 매도 매물이 나와서 말아 올리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등세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조금은 아쉽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 주는 이 구간을 뚫느냐 마느냐를 보시기보다 일단 1차 매수는 진행되었으니까 적어도 이틀간은 지켜보시고 2차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조정 패턴이 1월의 조정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고요. 지금 보시듯이 한 차례 조정 반등이 진행되고 여기서도 조정 반등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따라오실 때 이 조정 안에 양봉으로 페이크를 주는 봉이 보이실 거예요. 이 위아래 꼬리가 말려있는 이 도지코인이 하나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폭락이 나오죠. 그 이후에 양봉으로서 이 횡보를 가지는 구간이 되겠는데,
일단 1월과 조금 다른 점은 여기에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식들이 조금 있으니 아예 똑같이 진행된다기보다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주시고요. 매수는 반드시 지지 구간에서만 매수하시길 저는 적극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또 요즘 알트 하락이 좀 많이 진행돼서 여러분들 마음이 힘드시고, 그리고 또 21년도에 코인 접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는 20년도 말에 접하신 분들은 이런 엄청난 변동성에 적응조차 힘드실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여드렸던 오브스가 1분 만에 50% 빼고 1분 만에 100% 말아올리는 장과 비교되게 이건 직접 눈으로 깨닫고 계속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런 장에서도 저는 매수를 진행해야지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반등, 이 반등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먹으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코인이 많이 떨어지면은 비중을 많이 더 주는, 여기서는 10%를 샀다면 하단에서는 20%를 사게 되는,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하단 매수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또 강조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가 매수는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을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조금 힘드실 텐데 조금만 견뎌내시면 바로 눈앞에 맛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장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은 우리 눈앞에 지금 실현 중에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좀 다들 힘내시고, 또 이번 조정장에 실시간 시황이 필요하신 분들은 평경장방 적극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